스테이크 위로 블랙 트러플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한 덩어리에 300만 원짜리 식재료였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세상에, 결혼식에서 이런 걸 주네? 이거 한 스푼에 몇십만 원 한다던데?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드세요. 오늘은 내가 다 쏘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며느리 은수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미소만 띤 채로요. 대체 저 며느리는 왜 웃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한밤중 깊이 잠들어 있던 은수의 귀에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은수는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물었지만 시어머니, 오미자 여사는 그런 며느리의 상태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대뜸 말을 쏟아냈습니다. 은수야, 지혜 예식장 취소했다. 사돈네 호텔 메인홀 비워놔라. 인사도 양해도 없었습니다. 첫 마디부터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은수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동생 결혼식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식장을 취소했다니요. 게다가 그 대안이 친정 호텔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예식장은 1년 전에 예약한 곳이잖아요.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만 수천만 원이에요. 은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더욱 황당했어요. 아이고, 그 예식장 조명이 영 아니더라. 우리 지혜 얼굴이 칙칙하게 나오던데 그런 데서 어떻게 결혼을 시켜? 사돈네 호텔 조명이 훨씬 좋다며? 거기서 하면 우리 지혜가 훨씬 예쁘게 나오겠더라고. 조명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것도 결혼식 열흘 전에 예식장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은수는 기가 막혀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호텔을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저희 호텔은 이미 연말까지 예약이 꽉 차 있어요. 메인홀은 6개월 전에 예약해야 겨우 잡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열흘 만에는 정말 어려워요. 은수가 최대한 차분하게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어요. 네가 사장 딸인데 그까짓 게 뭐가 어려워? 아버지한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위약금이고 뭐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설마 네가 아비 앞길 막는 불효녀 되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니겠지?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어요. 은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내내 잠든 척 누워있던 남편이 불쑥 몸을 일으켰습니다. 은수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어머니를 설득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 행동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은수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우예요. 걱정 마세요. 은수가 알아서 다 할 겁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호텔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네네. 편히 주무세요. 은수는 남편의 옆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이불 속에서 자는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드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남편이 전화를 끊고 돌아섰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내 전화기를 뺏어서? 그러자 남편이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유난이야. 어차피 너희 집 호텔이잖아. 결국 나중에 나한테도 지분이 오는 거 아니야? 미리 좀 쓰는 게 뭐가 어때서? 그냥 아버지한테 말해서 해결해. 은수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 건지 자신이 잘못 들은 건지 분간이 안 됐어요. 친정아버지가 땀 흘려 일군 재산을 당연히 자기 것처럼 여기는 남편의 모습에 은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은수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는데 불과 1시간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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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문이 열렸어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에 누가 들어온 걸까요? 은수가 황급히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어떻게? 내가 왜 못 와? 여기 우리 아들 집인데.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거실 장식장 문을 열더니 안에 있던 와인 병을 거침없이 꺼냈어요. 그건 아버지가 은수의 결혼 선물로 주신 귀한 와인이었습니다. 호텔 VIP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시중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와인의 가치 따위는 알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는 눈치였습니다. 안주 하나 없이 병째로 와인을 입에 대며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리고는 거실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 봐라. 사돈이 딸한테 좋은 것만 해줬네. 이게 다 결국 우리 집 거 아니야. 이게 다 내 거지, 뭐. 은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이 집도 친정 호텔도 아버지가 평생 일군 모든 것이 당연히 자기 것으로 보이는 거였어요. 며느리의 집에 새벽에 쳐들어와 귀한 와인을 허락도 없이 마시면서 그게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은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마 소리내어 울 수도 대들 수도 없었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은수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결심이었을까요? 은수는 시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두고 보자. 반드시 갚아주겠다. 당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고요. 그날 밤 은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와인 병을 비우고 택시를 불러 돌아갔어요. 은수는 텅 빈 와인 병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날이 밝자마자 호텔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젯밤 일을 말씀드려야 했어요. 예식장을 바꾸겠다는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시어머니가 호텔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여기 사돈이야, 사돈. 사장 사돈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넓은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 일찍 체크아웃 하려던 투숙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고 프런트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은수는 급히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일단 제 사무실로 가시죠. 뭐가 안 돼? 내가 여기서 뭘 어쨌다고 그래. 나는 그냥 사돈으로서 당연히 대접받아야 할 걸 받겠다는 건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 따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어디 사장 좀 불러봐.
내가 할 얘기가 있어.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급히 연락을 드린 모양이었어요. 은수의 아버지, 차 사장은 이 호텔을 맨손으로 일고 국내 최고급 호텔로 키워낸 분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자존심 강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로비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며 은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더니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는 법이 없던 아버지가 시어머니 앞에서 허리를 굽힌 거예요. 사돈어른, 이른 아침부터 누추한 데까지 와주셨네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시죠.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은수는 그 안에 담긴 굴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결혼 생활을 위해 그리고 호텔에서 더 큰 소란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자존심을 꺾은 거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사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저기 로비 카페 있잖아요. 우리 지혜 결혼식에 친척들이 많이 오는데 카페 음료 좀 무료로 풀어줘요. 사돈끼리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은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로비 카페는 외부 손님들도 이용하는 곳이었어요. 거기 음료를 전부 무료로 풀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 부분은 은수랑 상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수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대신 시어머니 앞으로 나서며 정중히 허리를 숙였어요. 어머님, 제가 모든 걸 최선을 다해 준비해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이만 들어가 쉬시고 세부적인 건 제가 연락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일단은 물러났습니다.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호텔을 떠나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정도로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은수는 곧장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그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울지 마. 지금 울면 지는 거야. 그 순간 은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 위로 차갑고 단단한 미소가 번졌어요. 먹잇감이 사냥꾼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은수는 믿을 수 있는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입사 동기이자 오랜 친구인 매니저는 아까 로비에서 벌어진 일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은수야, 괜찮아? 아까 그거. 괜찮아. 그것보다 부탁할 게 있어. 은수는 매니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시댁에서 오는 모든 요청은 공식 시스템에 기록하지 마. 내가 따로 만든 관리 대장에만 기록해줘. 통화 내용도 전부 녹음하고 문자나 메시지도 다 캡처해서 저장해놔. 매니저가 놀란 눈으로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혹시 뭔가 준비하는 거야? 은수는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때 은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야. 엄마한테 들었어. 오늘 아침에 호텔에서 직원들이 엄마한테 무안을 줬다며? 은수는 속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로비에서 소란을 피운 건 시어머니였는데 오히려 직원들이 무안을 줬다니요. 사실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당장 그 직원들 잘라. 사돈 호텔에서 우리 엄마가 그런 대접을 받다니 말이 돼?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만은 부드럽게 유지했습니다. 알았어, 여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전화를 끄는 은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스스로를 지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특별 발주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떠 있었어요. 은수는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문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법대 출신 후배에게 미리 연락해 법적으로 빈틈없는 조항들을 확인받았어요. 발주자 본인의 서명이 있으면 취소가 불가능하고 개인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되는 완벽한 계약서였습니다. 문서 작성을 마친 은수는 의자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수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최고급으로 해드릴게요. 대신 그 값은 당신이 치르시게 될 겁니다. 은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덫이 완성된 거였어요. 이제 미끼를 던질 차례였습니다. 덫을 완성한 은수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다정하고 공손하게 가다듬었어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지혜 결혼식 음식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어머님께서 직접 메뉴를 골라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시어머니는 대뜸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뭘 내가 골라. 네가 알아서 적당히 하면 되지. 하지만 은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 호텔의 일반 손님들에게는 보여드리지 않는 특별 메뉴가 있어요. 국빈급 행사에만 쓰는 건데 지혜 결혼식이니까 어머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국빈급이라는 말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국빈급? 그게 뭔데?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늘 오후에 호텔로 오시면 제가 특별히 시식도 준비해 놓을게요. 전화를 끄는 은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끼를 던졌으니 이제 물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오후 3시 시어머니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누이 은채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곧 결혼하는 지혜의 언니인 은채는 어머니 못지않게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은수는 속으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쏘시개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니까요. 어머님, 은채 언니,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모실게요. 은수는 두 사람을 VIP 전용 시식실로 안내했습니다. 일반 손님은 물론이고 웬만한 귀빈들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고급스러운 테이블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은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꾸며놨어? 어머님, 여기는 대통령이나 왕족급 손님이 오실 때만 여는 방이에요. 오늘 특별히 어머님을 위해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습니다. 은수는 테이블 위에 검은색 가죽 표지의 메뉴판을 올려놓았어요. 겉면에는 금색 글씨로 호텔 로고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저희가 블랙 메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일반 메뉴판에는 없는 특별 구성이에요. 보통 결혼식에서 나오는 갈비탕이나 불고기 같은 건 급이 안 맞으시잖아요. 지혜 결혼식은 다르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메뉴판을 펼쳐들었습니다. 페이지마다 화려한 사진과 함께 생소한 이름의 요리들이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글씨를 읽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트러플이 뭐고 캐비어가 뭐야? 직접 보여드릴게요.
은수가 손짓을 하자 문이 열리며 하얀 조리복을 입은 셰프가 들어왔습니다. 셰프의 손에는 작은 접시가 들려 있었는데 그 위에는 검은색의 울퉁불퉁한 덩어리가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생 블랙 트러플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한 건데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셰프가 트러플을 시어머니 코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진하고 독특한 향이 퍼져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맡아보는 향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 한 덩어리가 한 300만 원 정도 해요. 스테이크 위에 얇게 점여서 올리면 정말 특별한 맛이 나죠.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00만 원짜리 재료라니 그 말 한마디에 트러플이 갑자기 대단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으로 은수가 내민 것은 작은 유리 그릇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까만 알갱이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건 벨루가 캐비어예요. 캐비어 중에서도 가장 최고급이죠. 어머님, 한 스푼만 드셔보세요. 은수가 진주 숟가락으로 캐비어를 조금 떠서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에 넣자 짭조름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혀 위에서 터졌어요. 이게 그렇게 비싸? 이 한 스푼이요. 어머님이 들고 계신 명품 가방 하나 값이에요. 은수의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은채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이거 대박이다. 올케, 나 이거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되지? 우리 지혜 결혼식에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친구들 완전 뒤집어지겠다. 은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언니. 자랑 많이 하세요. 강남에서 이 정도 메뉴로 결혼식 하는 집 손에 꼽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은채는 서로를 바라보며 신이 났습니다. 은수가 보여주는 메뉴마다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참다랑어 가마도로, 전복찜, 한우 특수 부위 스테이크, 하나같이 최고가 재료들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 정도 구성으로 하시겠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다 해. 은수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발주서와 합의서였어요. 어머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재료들이 워낙 고가라서 주주들이 감사를 나올 수도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어머님이 직접 발주하셨다는 확인 서명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아버지 입장도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0이 몇 개인지도 제대로 세지 않았어요. 어차피 사돈네 호텔이니 공짜겠거니 생각한 거죠. 아이고, 가족끼리 이런 걸 뭘 사인까지 받아. 그래, 해줄게.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펜을 들어 이름 석자를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그 순간 은수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최고로 준비해 드릴게요. 시식을 마친 시어머니와 은채는 기분 좋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은채가 갑자기 말했어요. 올케, 저기 로비에 명품관 있잖아. 나 거기 좀 들러도 돼? 은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품관에 들어선 시어머니는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고급 스카프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값을 보더니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외상으로 해줘. 내가 곧 이 호텔 주인 될 사람이야. 점원이 당황한 눈으로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수는 살짝 고개를 끄덕여 승인 신호를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거울을 보며 흐뭇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은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그 스카프 값도 나중에 청구서에 포함될 거예요. 오늘 남기신 서명과 함께요.
시어머니와 은채가 떠난 뒤 은수는 서명된 서류를 금고에 넣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미끼를 물었으니 이제 줄을 서서히 당기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서명을 받아낸 다음 날부터 은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식재료 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것이었어요. 은수는 트러플, 캐비어, 참다랑어 등 최고급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들에 일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결혼식 당일 납품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혹시 발주 후에 취소가 가능한가요? 업체 담당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 고급 재료는 주문 즉시 현지에서 공수를 시작합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거라 발주 확정 후에는 절대 취소가 안 됩니다. 당일 결제가 원칙이에요. 은수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한번 주문하면 되돌릴 수 없는 구조. 은수는 시어머니가 서명한 발주서를 근거로 모든 재료를 정식으로 주문했습니다. 이탈리아산 트러플, 이란산 벨루가 캐비어, 일본 스키지 시장의 참다랑어 가마도로.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지만 은수는 망설임 없이 주문을 넣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수야, 나 어제 예식장 가봤는데 꽃장식이 영 아니더라. 네.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어머님? 너무 수수해. 우리 지혜 결혼식인데 그렇게 초라하면 되겠어? 장미로 해. 연회장 전체를 빨간 장미로 도배해줘. 은수는 일부러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그 정도 양의 장미를 구하려면 해외에서 공수해야 하는데요. 에콰도르산 프리미엄 장미가 제일 좋긴 한데 특송비만 500만 원이 추가돼요. 괜찮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이 문제야? 사돈한테 말하면 다 공짜인데 뭘 그래. 당장 주문해. 은수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않은 채 다른 손으로 녹음 버튼이 켜져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완벽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바로 주문 넣을게요. 전화를 끊은 은수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아까 말씀하신 에콰도르산 장미 특송건 500만 원 추가 비용 확인하시고 답장 부탁드려요. 잠시 후 시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빨리 해. 은수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기록. 하나하나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들이었어요. 은수는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의 모든 요청을 꼼꼼히 기록해 나갔습니다. 추가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반드시 문자나 메시지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고 통화는 빠짐없이 녹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은수를 남편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래? 응? 내가 뭘? 아니, 요즘 우리 엄마 말이면 뭐든 다 들어주잖아. 예전엔 안 그랬는데.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은수의 심장이 잠깐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걸까요? 하지만 은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웃어 보였어요. 무슨 꿍꿍이야. 지혜 결혼식이잖아. 신우이 결혼식인데 내가 신경 써야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안 체면도 있잖아. 사돈네 호텔에서 하는 결혼식이 초라하면 그게 누구 망신이겠어. 남편은 아내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역시 우리 은수가 똑똑해. 엄마도 요즘 네가 달라졌다고 좋아하시더라. 은수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도 어머님 좀 잘 챙겨드려. 결혼식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테니까. 남편이 방으로 들어간 뒤 은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닫힌 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야. 공짜란 건 세상에 없다는 걸. 결혼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 은수는 호텔 보안팀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보안팀장은 은수가 입사 초기부터 함께 일해온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팀장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은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정산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연회장 정문을 폐쇄해 주세요. 그리고 축의금 박스나 어떤 물건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요. 보안팀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상황이 있는 겁니까?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다만 그날 제가 신호를 보내면 바로 움직여 주세요. 저를 믿으시죠? 보안팀장은 잠시 은수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그러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보안팀장이 나간 뒤 은수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자필 서명이 담긴 발주서,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본, 추가 주문 내역서, 모든 것이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은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며칠 후면 저 하늘 아래서 결혼식이 열릴 겁니다. 시어머니는 인생 최고의 날을 보내고 있다고 착각하겠죠. 하지만 그건 착각일 뿐이었어요. 은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원하신 대로 최고급으로 다 해드렸어요. 이제 사흘 뒤면 그 대가를 치르실 차례예요. 창밖을 바라보는 은수의 눈에는 노을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노을보다 더 붉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참고 견뎌온 분노의 불꽃이었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식 당일 그 덫이 닫히는 것만 남았어요. 마침내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은수는 새벽같이 호텔에 도착해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연회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은수 자신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물론 자신이 지시한 것이었지만 실제로 완성된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입구부터 연회장까지 이어지는 복도 양쪽에는 에콰도르산 빨간 장미가 벽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천 송이의 장미가 뿜어내는 향기가 공간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천장에서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금빛 식기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왕족의 결혼식장 같았어요. 오전 11시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사람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 이게 뭐야? 영화 세트장이야? 호텔 결혼식은 많이 가봤는데 이 정도는 처음이다. 하객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라며 셀카를 찍는 사람, 영상 통화로 집에 있는 가족에게 보여주는 사람.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사로 가득 찼어요. 그 광경을 가장 기뻐한 사람은 당연히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 아는 사람이 올 때마다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어서 와요. 오늘 우리 지혜 결혼식이에요. 어때요? 괜찮죠? 괜찮긴요. 완전 대단하네요. 사돈이 호텔이라더니 역시 다르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지시한 거예요. 내가 직접 메뉴도 고르고 꽃장식도 내가 골랐어요. 사돈이 우리 지혜 예쁘다고 아낌없이 해주네요. 은수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랑을 늘어놓을 때마다 은수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더 자랑하세요, 어머님. 오늘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나중에 증인들 앞에서 부메랑이 될 테니까요. 은수는 오늘 하객 자리 배치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VIP 테이블에는 시어머니의 오랜 라이벌들과 평소 잘난 척하던 동창들을 일부러 모아놨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의식하는 사람들, 가장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죠.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VIP 테이블을 향해 걸어가더니 한껏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순자 씨 왔어요? 오늘 대접 잘 받고 가요. 우리 사돈이 특별히 신경 썼거든요. 순자라고 불린 여자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미자 씨. 대단하네. 사돈이 호텔이라 이런 호사를 누리는구나. 그 말투에는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반응이 좋았는지 더욱 신이 나서 연회장을 누비며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 은수는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지혜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대기실 문을 열자 지혜가 거울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각도를 이리저리 바꿔가며 열심히 촬영 중이었죠. 지혜야, 축하해. 오늘 정말 예쁘다. 은수가 다가가자 지혜가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아, 그리고 언니. 지혜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은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 있잖아. 내 축의금은 건드리지 마. 그건 내 용돈이니까. 알았지? 은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직 식도 시작하기 전인데 벌써 축의금 걱정을 하고 있다니요. 게다가 이 결혼식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자기 목만 챙기겠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 알았어. 은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그 대답에 만족했는지 다시 거울을 향해 돌아섰어요. 셀카를 찍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지혜와 그 뒤에 서서 차가운 눈빛을 감추고 있는 은수. 같은 공간에 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기실을 나온 은수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1시. 예식은 2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정산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3시간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은수는 연회장 뒤편에 서서 전체 상황을 살폈습니다. 하객들은 샴페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남편도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비싼 순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정산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정산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 중인 직원들에게 무언가 지시하는 게 보였어요. 연회장 정문 옆에는 보안 요원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행사 진행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포위망이 서서히 좁혀지고 있는 거였죠. 2시가 되자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지혜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어왔어요.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맨 앞줄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은수는 그 광경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행복의 절정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화려한 천국이 곧 지옥으로 바뀔 거라는 걸요. 은수는 다시 한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시간 후면 모든 게 끝납니다. 어머님, 지금 누리시는 이 행복 마음껏 즐기세요. 평생 다시는 못 누리실 테니까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은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연회장 전체를 감시하면서요. 덫은 이미 닫히기 시작했고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은 거였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자 첫 번째 요리가 나왔어요. 전체 요리로 나온 것은 벨루가 캐비어를 올린 블린이었습니다. 작은 팬케이크 위에 까맣게 빛나는 캐비어가 소복이 얹혀 있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캐비어야? 결혼식에서 이런 걸 주네? 세상에, 이거 한 스푼에 몇십만 원 한다던데. 테이블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하객들은 너도 나도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는 사람들로 연회장이 북적였습니다. 그때 메인 요리가 등장했습니다. 한우 특수 부위로 만든 스테이크였는데 그 위에서 벌어진 광경이 하객들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하얀 조리복을 입은 셰프가 직접 테이블을 돌며 스테이크 위에 블랙 트러플을 얇게 저며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트러플 조각들이 비처럼 스테이크 위로 쏟아졌어요. 저게 그 유명한 트러플이야? 냄새 좀 봐. 이게 300만 원짜리 향이래. 하객들이 또다시 일제히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영상을 찍는 사람, 라이브 방송을 켜는 사람. 연회장 전체가 마치 촬영 현장 같았어요. 셰프가 지나갈 때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서빙을 담당한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이 요리는 국내에서 단 10명만 맛보실 수 있는 셰프의 특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그 말에 하객들의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어요. 자신들이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기분에 모두들 들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자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달라고 손짓했어요. 사회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건네자 시어머니는 연회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사돈이 정성껏 준비해줬어요. 음식 맛있죠? 하객들 사이에서 네 하는 대답과 함께 박수가 터졌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모자라면 더 시키세요. 오늘은 내가 다 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호기롭게 외치자 연회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객들이 손뼉을 치고 역시 미자씨 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객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죠.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주인공처럼 서 있는 이 느낌. 시어머니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은수는 연회장 뒤편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가 다 쏜다고 외치는 순간 은수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옆에 대기하고 있던 음료 담당 직원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신호를 받은 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와인 보관고에서 최고급 와인이 줄줄이 나왔어요. 라벨에는 유명 샤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병에 70만 원짜리 와인이었죠. 여러분, 신랑 신부 어머님의 특별 지시로 오늘 와인을 무제한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직원이 안내하자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와, 무제한이래. 이 와인 아무 데서나 못 마시는 건데. 하객들은 앞다투어 와인잔을 내밀었습니다.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와인을 따랐어요. 한 병이 비워지면 또 한 병이 열렸습니다. 마치 물처럼 와인이 흘러갔어요. 은수는 손에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와인 병이 열릴 때마다
체크 표시를 했어요. 5병, 10병, 20병. 숫자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은수의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70만 원 곱하기 20병이면 1,400만 원. 여기에 음식값과 장식비까지 더하면 이미 수천만 원을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지인 한 명이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술이 꽤 들어간 얼굴이었어요. 저기 은수 씨 맞죠? 이 와인 너무 맛있어서 그러는데 2병만 따로 챙겨줄 수 있어요? 집에 가져가고 싶어서요. 은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어머님 지인이시니까 특별히 더 챙겨드릴게요. 3병으로 해드릴까요? 어머, 정말 고마워요. 지인이 신나서 자리로 돌아가자 은수는 수첩에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추가 와인 3병, 지인님 요청. 모든 추가 요청은 빠짐없이 기록되었고 그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청구서에 올라갈 예정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창들 테이블에 가서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지? 술기운에 목소리가 커진 시어머니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과 은채도 얼굴이 벌개진 채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3사람 모두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오늘이 얼마나 위험한 날인지 전혀 모른 채 말이에요. 은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죠. 네, 어머님. 저 정말 능력 있어요. 어머님이 오늘 얼마를 쓰셨는지 이런 단위까지 기록하는 능력이요. 은수는 다시 한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반. 피로연이 끝나려면 30분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그 직후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연회장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하객들의 담소 소리, 시어머니의 자랑하는 목소리. 모두가 행복에 취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곧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은수는 정산 팀장에게 눈짓을 보내며 입술만 움직여 말했어요. 준비하세요. 오후 4시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신랑 신부에게 인사를 건네고 연회장을 빠져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출구 근처에 서서 떠나는 하객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건넸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음식 맛있었죠? 다음에 또 봐요. 인사를 마친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으로 연회장 안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은채, 그리고 신랑 신부가 둥글게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축의금 봉투가 담긴 커다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제 축의금 세어볼까? 시어머니가 신이 나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하얀 봉투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꺼내 안에 든 현금을 확인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봐라. 손님들이 다들 두둑하게 넣었네. 오늘 제대로 대접했더니 축의금도 확실하구만. 남편도 옆에서 봉투를 세며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요, 어머니. 이 정도면 꽤 되겠는데요? 시어머니와 남편, 은채까지 3사람이 웃음꽃을 피우며 축의금을 세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딸깍딸깍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은수였습니다. 그리고 은수의 뒤로는 정산팀장과 직원 2명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무슨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온 것처럼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수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은수는 대답 대신 옆에 선 지배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배인이 한 발 앞으로 나서더니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실례합니다. 오늘 행사 최종 정산서입니다.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9,540만 원.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그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9, 5, 4, 0, 0, 0, 0, 0. 0이 너무 많았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이거 오타 났네. 950만 원인데 0을 하나 더 찍었나 봐. 수정해와. 시어머니는 서류를 지배인에게 도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지배인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은수가 앞으로 나서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타 아닙니다. 9,500만 원 맞아요. 부가세는 별도고요. 시어머니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며 은수를 바라보았어요. 뭐라고? 9,500만 원?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메뉴들이에요. 블랙 트러플, 벨루가 캐비어, 참따랑어 가마도로, 한우 특수 부위 스테이크, 거기에 에콰도르산 장미 특송비, 와인 45병가까지 합치면 저 금액이 나옵니다. 은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시어머니 앞에 펼쳤습니다. 항목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청구 내역서였어요. 식재료비, 인건비, 장식비, 주류비. 모든 항목에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사돈인데, 사돈 호텔에서 이렇게 돈을 받아?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은수에게 다가왔어요. 차은수, 너 지금 미쳤어? 남편의 고함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 나가지 않고 로비에서 담소를 나누던 동창들 몇 명이 힐끔힐끔 안쪽을 쳐다보았어요. 사돈 호텔에서 결혼식 했으면 그냥 해주는 거지. 무슨 돈을 받아? 이게 말이 돼? 남편이 청구서를 낚아채더니 찢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수가 재빠르게 손을 뻗어 서류를 막았어요. 여보, 이건 공식 서류야. 찢어봤자 원본은 시스템에 다 남아있어. 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평소에 남편 앞에서 보이던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남편이 당황한 기색으로 은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이 비용은 어머님께서 직접 발주하셨고 서명까지 하셨어. 호텔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유료 행사야. 은수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남편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서명이 있는 계약서가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이 연회장 입구에 몇몇 동창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까 VIP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은수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거 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공짜가 아니었나 봐. 아까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세상에 돈 없으면서 그렇게 허세를 부렸던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렸어요. 아까까지 자신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너희들 여기서 뭘 보고 있어? 당장 안 나가.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지만 동창들은 피식피식 웃으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은수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하든 남편이 화를 내든 동창들이 비웃든 은수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담담하고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은수는 조용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손에 들린 청구서를 구기며 은수를 노려보았어요. 이게 다 너 꾸민 짓이지? 사돈 호텔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 내가 사장한테 직접 말할 테니까 두고 봐. 시어머니가 청구서를 찢어버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은수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들었어요. 어머님, 찢으셔도 소용없어요. 모든 기록이 여기 다 있거든요. 은수가 태블릿 화면을 켜자 시어머니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 목록이 떠 있었어요. 날짜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들이었습니다. 뭐야 그게. 은수가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돈이 문제야? 사돈한테 말하면 다 공짜인데 뭘 그래. 당장 주문해. 그건 며칠 전 장미 특송을 요청했을 때 나눈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어요. 은수가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다 해. VIP 시식실에서 메뉴를 고르던 날의 녹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최고가 메뉴들을 선택하며 한 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님께서 트러플을 추가하실 때 하신 말씀이고요. 은수가 다음 파일을 재생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손을 뻗어 태블릿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꺼. 당장 그거 꺼. 하지만 은수는 한 발 물러서며 태블릿을 피했어요.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녹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자도 있어요. 은수가 화면을 넘기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들이었어요. 그래 알았어. 빨리 해. 캐비어 더 넣어. 친척들 많이 온다. 와인 좋은 걸로 해. 싸구려 내면 창피해. 한 통 한 통이 모두 증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보낸 문자들을 보며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까의 흥분은 가라앉고 이제는 변호사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잠깐, 이거 봐봐. 설마 계약서까지 있는 건 아니겠지? 은수가 서류철에서 다른 문서를 꺼내 남편 앞에 펼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발주서와 합의서였어요. 맨 아래에는 시어머니의 자필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님께서 VIP 시식실에서 직접 서명하신 거예요. 발주자 본인의 서명이 있으면 취소가 불가능하고 개인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요. 남편이 서류를 낚아채듯 들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법대를 나온 사람답게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어요. 읽어 내려가던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완벽한 개인 연대보증 계약이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에 이 서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짜인 덫이었어요. 은수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이미 주주들에게 오늘 행사를 정상 유료 유치로 보고하셨어요.
호텔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외부 행사인 거죠. 시어머니가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사장이 그랬다고? 그럼 사돈이 알고도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버지는 호텔 사장으로서 원칙대로 하신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호텔 재산을 사적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 결제가 안 되면 어머님은 업무방해, 심하면 사기죄로 고소당하실 수도 있어요. 은수의 말에 시어머니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휘청거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까까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자랑을 늘어놓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사돈한테 말 좀 잘해줘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거의 애원에 가까운 말투였어요. 우리가 돈이 어딨니? 9,500만 원이 어디서 나? 은수야, 네가 좀 말해줘. 응? 우리가 사돈 아니야? 평생 큰 소리만 치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인 축의금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후다닥 연회장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거라도 챙겨야 해. 비켜. 하지만 출구에는 이미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은수가 미리 배치해둔 사람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들 앞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비켜. 내가 누군지 알아? 보안팀장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산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연회장 내 물품 반출이 제한됩니다. 축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내 딸 축의금을 왜 네가 막아? 호텔 방침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안 요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꽉 쥔 채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모든 출구에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퇴로가 완전히 막힌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서며 은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구나. 처음부터 우리를 덫에 빠뜨리려고. 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싸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아까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공간이 이제는 무덤처럼 고요했어요. 남편도 은채도 지혜도 모두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은수만이 유일하게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안의 소란이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떠나려던 하객들이 하나둘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사람, 휴대폰을 들고 몰래 촬영하는 사람. 로비에서 담소를 나누던 동창들도 연회장 입구로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래? 왜 저렇게 시끄러워? 몰라. 뭔가 돈 문제가 생긴 것 같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아까까지 자신을 부러워하며 쳐다보던 눈빛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동창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세상에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거야? 아까 마이크 잡고 내가 다 쏜다고 하지 않았어? 그 한마디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니, 이건 오해야. 잠깐 착오가 있었을 뿐이라고. 시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며 상황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사돈 등쳐 먹으려다 제대로 걸렸네. 그러게 공짜인 줄 알고 저렇게 호화롭게 했구나. 9,500만 원이래. 9,500만 원. 숫자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구경거리를 보듯 연회장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시선들 속에서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평소 가장 무시하던 친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순자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동창 모임에서 늘 시어머니에게 치이던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자랑하면 나도 살까? 라고 물었다가 무시당하고 시어머니가 자식 자랑을 하면 속으로 이를 갈며 참았던 사람이었죠. 순자가 시어머니 앞에 서더니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미자 씨, 돈이 그렇게 급해? 내가 좀 빌려줄까? 그 말투에는 동정이 아닌 조롱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를 깔아뭉개던 과거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분노로 부릅떴어요. 뭐, 네가 지금 나한테. 아이고, 괜히 그랬나? 미자 씨가 돈 없는 건 아니잖아. 그냥 사돈 호텔이니까 공짜인 줄 알았던 거지, 뭐. 순자가 피식 웃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남에게 무시당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동안 자신이 남들에게 했던 일을 이제야 똑같이 돌려받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혜가 울먹이며 시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화장이 번져 눈가가 까맣게 얼룩져 있었어요. 엄마 때문에 내 결혼식 다 망쳤어. 지혜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구들이 다 보고 있었어. 다들 나한테 뭐라고 할 건데. 나 이제 시댁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녀. 지혜야, 진정해. 이건 다 오해라니까. 오해는 무슨 오해야. 엄마가 맨날 큰 소리만 치더니 결국 이 꼴이잖아. 처음부터 분수에 맞게 했으면 이렇게 안 됐잖아. 지혜가 웨딩드레스 치마를 움켜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신랑은 저만치 떨어져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신랑 쪽 부모님은 인상을 찌푸린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거렸지만 딸의 분노를 막을 수 없었어요. 언니도 그렇고. 지혜가 이번에는 은채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언니도 엄마랑 같이 다니면서 이것저것 비싼 것만 골랐잖아. 나한테는 맨날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남의 돈으로 호화롭게 놀았잖아. 야, 나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한 거야. 그래서 지금 그게 변명이야? 모녀간에 자매간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객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금빛 식기와 수천 송이 장미로 꾸며진 화려한 연회장에서 가족들이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모습. 그 대비가 너무나 처참했어요. 은수는 연회장 한쪽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서 있었어요. 누군가는 복수에 성공한 사람이 통쾌해하거나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수의 얼굴에는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마치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처럼. 아버지를 무시하고 친정을 약탈하려 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싸우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축의금 가방을 들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열어 봉투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거라도 세어봐야 해.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얀 봉투를 하나씩 열어 안에 든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봉투마다 들어있는 금액을 입으로 중얼거리며 세었습니다. 200, 300, 500. 하객들 앞에서 바닥에 쪼그려 앉아 돈을 세는 시어머니의 모습. 아까까지 어깨를 펴고 내가 다 쏜다고 외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다가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나 이거라도 세어봐야 얼마가 모자란지 알잖아. 시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투들을 헤집기 시작했어요. 지폐가 바닥에 흩어지고 봉투가 뒤섞였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축의금이 이제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갔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한마디씩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쯧쯧,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허세가 저렇게 무섭구나. 앞으로 두고두고 얘기거리겠네. 그 말들이 시어머니의 귀에도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아 돈만 세고 있었어요. 평생 쌓아온 체면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연회장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은채, 그리고 은수만 남아 있었어요. 지혜와 신랑은 진작에 신혼여행을 떠났고 하객들도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이제 싸늘하고 텅 빈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사이 정신없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비상금이 있는 통장을 뒤지고 남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열라고 소리치고 은채에게도 가진 돈을 다 내놓으라고 다그쳤어요. 축의금을 다 합쳐도 모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됐어. 지금 보낸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은수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9,540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 입금되었어요. 은수는 화면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지배인에게 말했어요. 영수증 발행해 드려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차갑게 들렸을까요?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돈을 탈탈 털어 겨우 맞춘 금액이었어요. 평생 모은 비상금과 아들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해서요. 그때 남편이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까의 분노는 사라지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다 해결됐지? 오늘 많이 힘들었겠다. 우리 집 가서 쉬자. 남편이 은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그 손을 피했어요. 남편의 손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여보,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우리 집? 아니, 당신 집으로 가.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 든 서류를 꺼내 펼쳐보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이혼 소장이야. 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사무적인 어조였어요. 뭐, 이혼이라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설마 진심은 아니지? 남편이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진심이야. 아니,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었어. 은수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들한테 우리 아버지는 뭐였어요? 화수분이었죠. 필요할 때마다 손 벌리면 돈이 나오는 마법의 지갑. 호텔도 아버지가 평생 일군 재산도 다 당연히 당신들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은수의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해서 예식장 바꾸라고 하고 호텔 로비에서 고함치고 와인 공짜로 마시면서 내가 다 쏜다고 큰 소리치고 그게 다 당연한 거였어요. 당신들한테는.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 했지만 은수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당신들은 뭐였는지 아세요? 은수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호텔에 핀 곰팡이였어요. 눈에 안 보이는 구석에서 퍼지다가 결국 건물 전체를 썩게 만드는 곰팡이. 오늘 제가 한 건 그 곰팡이를 깨끗이 청소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이 은수의 말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세요. 여긴 더 이상 당신들이 기생할 곳이 아니에요. 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은수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은수는 남편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어. 그 새벽에 어머니가 전화했을 때 당신이 내 편을 들어줬다면, 호텔 로비에서 아버지가 굴욕당할 때 당신이 막아줬다면, 하지만 당신은 매번 어머니 편이었잖아. 나는 이 결혼에서 단 한 번도 당신의 아내가 아니었어. 남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할 말을 잃은 얼굴이었어요. 은수는 돌아서서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두 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은수, 너 이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당한 걸음으로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로비에 나오자 멀리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차 사장은 기둥 옆에 서서 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수와 눈이 마주치자 아버지가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말없이,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한 응원이었습니다. 은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를 향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호텔리어 수트의 옷깃을 가다듬으며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터전을,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잠시 후 연회장에서 시어머니가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채로 로비를 지나며 소리쳤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끝이 아니야. 하지만 호텔 정문 앞에서 보안 요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외부인 출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떴지만 보안 요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과 은채의 부축을 받으며 호텔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 은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문 밖에서 뒤돌아보며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와 문 안에서 담담하게 서 있는 은수. 그 사이에 유리문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경계선이었습니다. 더 이상 넘어올 수 없는 경계선. 은수는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했을 뿐이니까요. 아버지가 다가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고했다, 우리 딸. 은수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노을빛이 은수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은수는 알고 있었어요. 그 새로운 하루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을 자신만의 하루가 될 거라는 거요.